자, 테크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이제 뭐 테크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테크인 관련해서 이제 뭐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근데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30% 정도 좀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연결 영업이익이 한 164억 정도, 전년비 대비해서 한 29%좀 내려갔다라고 좀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뭐 이제 뭐 제가 이제 안에 뉴스를 좀 봤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어 결국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거야 뭐 이 큐브 프로브 쪽에 대한 탑재 시기가 하반기로 지연이 되면서 실적 하락이 나타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의 그 수요가 뭐 줄었다, 혹은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 어떤 문제, 아니면 장비 발주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뭐 실적이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지금 이 마이크론 쪽 관련해서 컬 테스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이것도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HB4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4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수요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죠. 수요가 계속 커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 수요가 충족을 시켜줄 만한 뭔가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발주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속도가 따라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속도. 그러면 이게 H밴 같은 경우도 발주가 계속 높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계속 엔비디아 쪽에다가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넣다 보면은 실수가 될 수 있죠. 실수.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하는 게 큐브 프로버거든요. 테크인 그 장비 쪽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메모리 핸들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게 당장이냐 아니면은 시간이 좀 걸리냐, 그 여파일 뿐이지,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테크잉이 올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숫자를 보긴 해야죠. 일단 뭐 2025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1,591억 원 매출, 영업이익이 164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둔화를 했거든요. 둔화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요. 실적이 꺾였다. 한 줄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줄로 끝나면 안 되고, 무엇이 결국에는 다음 분기 숫자를 다시 당길 수가 있냐, 이걸 봐야 돼요. 프레임 자체를. 쉽게 말해서. 자,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동반적으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죠.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HBM이란 말이죠. AI 쪽 때문에. 자, 그러면 시장 시선이 지금 결국에는 다시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쪽으로 지금 붙어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도 결국엔 반도체 주도로 급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 이슈로 한 줄로 그냥 딱 압축을 해서 놓고 보면요. 메모리 가격과 AI 인프라 수요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간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에 디램 계약가 상승 전망을 지금 내놓은 점도 분명하게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 심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섹터 심리도 분명히 받쳐줘야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안 꺾여야 됩니다. 일단 얘네들이 꺾이지가 않은 상황에서 장비단 애들이 그래야 가요. 장비단 애들이.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꺾이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테크잉 역시도 테스트 검사 장비 단에서는 저는 일단은 외형 성장이나 실적 성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테크잉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핵심으로 딱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크잉의 본업이 뭐죠? 후공정 테스트 장비예요.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이 끝난 메모리를 이 자동으로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정렬을 해가지고 테스트 공정으로 연결을 하는 핸들러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뭐예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검사 장비 쪽이죠. 이쪽 프레임을 붙이는 게.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실질적으로 단가가 아니라 실제 매출이 찍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를 제가 쭉 다 봤는데 이 퀄 통과 이후에 일정 기간, 그러니까 수개월이 경과를 하고 나서 매출 인식 구조가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PO가 언제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오느냐, 그게 아마 테크잉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콜 통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콜 통과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매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콜 통과 이후에 장비 발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비 발주가 들어가고 한 수개월 정도 지나가야 돼요. 일정 기간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매출에 대한 인식 구조가 붙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속도가 언제부터 붙기 시작을 할 거냐? 아마 시장의 프레임이 이쪽으로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그걸 아마 저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HBM3E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4로 넘어가요. 4로. 4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테스트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테크잉도 이제는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펄 테스트도 이제 통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본업이라든지 경쟁력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들러 쪽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장에 재료가 명확하게 없었어요. 얘네들이. 다른 테스트 장비 대비해서는. 재료들이 명확하게 없었다 보니까 다른 뭐 이수페타시스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관심을 많이 못 받았을 뿐이지 테크잉에 관심을 또 받으면은 아시죠? 어떻게 가는지 진짜 계속 올라가요. 얘네들도. 그게 아마 올해 숫자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관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크행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퀄 스토리가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퀄 스토리가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오 납품 매출 인식이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요, 그 사이 구간이 재고라든지 혹은 운전 자본에 대한 영향, 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인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뭐가 되냐면은 출하라든지 매출, 인식의 확인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이 종목이. 신기하죠,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멘텀이 강해지면은 출하나 매출 인식에 대한 확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로 출하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 인식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콜 스토리가 계속해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납품이나 매출 인식이
늦어지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가를 많이 끌어왔으니까요. 펄로, 펄이라는 그 재료 하나로.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만 놓고 보면은 저는 사실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피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복성의 확인, 즉 H뱅 관련 장비 매출이 퀄에서 끝나지가 않고요. 피오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결국 뭐가 돼야 돼요? 매출 인식이 실제로 당겨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운전자분 부담이 숫자로 불어나는지 그걸 보면 돼요.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체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명확하게 나타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크잉은 그때부터가 바닥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의 시선이나 시장의 강도나 그리고 지금 시기나 그리고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게 결국 AI라는 축 하나로 인해서 HBM, 로봇, 의료 AI, 원전, 추후에는 신재생 쪽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발산이 되고 있잖아요. 전력기기. 왜 이렇게 발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AI라는 중심 축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검사 장비도 저는 무조건 수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뺍니까, 검사 장비를? 왜냐면 이게 실패작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실패작들이. 완성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수요는 높아져요. 속도는 또 빨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모멘텀이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워낙 많이 간 애들이 많습니다. 종목들이. 그런 애들 여러분들 보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보석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애들 보셔야 돼요. 그런 애들 분명히 있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꼭 시청하셔가지고 그런 종목들 꼭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